Hello everyone, thank you for internet.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지만 그 중에도 자동차 시승기를 좀 많이 다뤄보려고 했는데 본업이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새 차를 공급받는 게 어려워서 그동안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도 바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쉬다가 결국은 제가 새 차를 샀어요. 그래갖고 새 차를 산 김에 시승기를 올려보면 좋겠다, 혹은 새 차 소개를 올려보면 좋겠다 해갖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고요. 오늘 보고 계신 차는 렉서스 NX 2019년식 모델이고요. 렉서스 NX 모델 중에도 하이브리드 타입인 300H가 있고, 지금 이 차는 300F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는 300H로 옵션이 몇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차량으로는 300에서 옵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F 스포츠고요. F 스포츠 모델은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는 NX 300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자, 300H의 제원을 보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배기량이 2500cc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솔린 차량은 배기량이 2000cc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마력이 약 238마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4륜구동 시스템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모터가 3개가 작동해서 그 중에 앞에 모터와 뒤에 모터로 인해서 결국 모터가 각각 있지만 4륜구동을 구현하고 있고요. 가솔린 모델은 전형적인 4륜구동 기아 시스템인데 풀타임 4륜구동이었고 AWD 모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히 갖고 계신 하이브리드카 300H가 아니라 좀 아쉽지만 또 300의 가솔린 모델과 F 스포츠 옵션 사양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하나의 이제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 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렉서스 NX 차량은 외국에도 제가 지금 촬영을 시작하니까 공사를 시작했어요. 1분 5분은 제가 나중에 더빙으로 하겠지만, 제가 말을 시작하니까 망치질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해외에도 NX 300 모델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 소개 자료가. 그래서 오늘 이 자료가 다른 분들께도 많은 소개가 됐으면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차에 관한 이야기는 안으로 들어가고 밖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cannot speak Korean, please use subtitle. I hope automatic subtitle is correct for you. Thank you. 네, 이제 실내를 들어보기 전에 이번 2019년식부터 추가된 안전사양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렉서스는 이번에 안전사양을 추가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완벽을 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가장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안전 시스템 중에서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라서 이제 급제동을 도와주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제 부르기는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흔히 말해서 그 앞에 차와 거리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차선 이탈 방지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핸들 조작을 간섭할 정도로 차선 이탈 방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차선 이탈 방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 안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그 시스템과는 다소 틀립니다. 그래서 차선 안을 지키면 정속 주행하는 시스템은 자율운전 시스템에 가깝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본차에 달려있는 안전 시스템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으로서 보조적인 기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오토매틱 하이빔, 그래갖고 자동으로 하이빔이 작동하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상제동 등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급격히 제동할 경우에는 비상등을 자동으로 제동해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다른 제조사들에서는 이 사양이 일찌감치 추가가 됐는데 아무래도 좀 더 만전을 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렉서스 차량에 있는 모든 장치들이 내구성을 갖는 원인이 다소 늦지만 안전한 출시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 스포츠 옵션 사양에 있는 벌집 모양의 라지타 그릴이고요. 자, 이제 헤드라이트 있는 쪽으로 가게 되면 LED 헤드라이트 2018년형부터 라이트가 3개가 뭉쳐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테일라이트 있고, 그다음 그 아래 이제 뭐 디자인인 것 같아요. 버스처럼 만들었고 전방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안개등이 있는데요. 안개등은 코너링 램프를 겸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속 주행 시 핸들을 조향할 경우 코너링 램프가 작동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 스포츠에 이제는 플레어 레드 인테리어 색상이고요. 나중에 더 자세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또 F 스포츠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플레어 레드 색상의 인테리어고요. 금속 페달이 장착된 스포츠 중에서, 그리고 플레어 레드를 선택하면 유일하게 차량 내장재, 도어 트림이나 대시보드에 있는 스태치가 있는데요. 이게 다 흰색이고 플레어 레드에는 빨간색 스태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장치 기능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시계는 GPS랑 연동되는 시계라 우리나라에서는 효과가 없지만 시간 차이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동을 할 때 자동으로 시간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있고 뒷자리 있고, 참고로 뒷자리는 뒤로 약 한 15도 정도 리클라이닝이 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모델만 전동으로 뒷자리가 전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좀 사진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게 좀 눈이 편하시죠? 그리고 이제 보고 계신 것 중에서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 차에는 뭐 있지만 잘 쓰지 않는 게 패들 쉬프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열선만 있는데 저 통풍 시트는 에그제큐티브 모델부터 통풍 시트가 적용됐습니다. 다음은 트렁크인데요. 트렁크가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 넓이로 인해 불만 있으신 분이 많은데, 뭐 그건 또 이 차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렉서스에서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진짜 창문이 열리고요. 자, 창문이 닫힐 때 보면은 마지막에 스피드가 주는 걸 보셨나요? 닫히기 전에 스피드가 닫히기 전에 스피드가 줄어서 문이 좀 창문이 부드럽게 닫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내비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전방에 없을까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차에 설치되어 있네.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도록 모든 경고 옵션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귀찮단 전방에 말이죠. 급 커브 구간입니다. 하필이면 안내 멘트가 많을 것 같은 길로 들어왔어요. 자, 렉서스 차량을 구매하게 된 전방에 이유가 급 뭘까요? 커브 구간입니다. 친구들, 특히 제 가까운 친구들은 제 운전 성향을 아는데 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렉서스를 사느냐, 너에게 맞지 않을 것인데. 근데 사실 이 차는 제가 타려고 산 차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족이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를 찾는 중에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기존의 익스플로러를 탔는데 너무 커서 운전을 하고 다니기가 불편했어요. 저도 불편하지만 특히 저희 아내는 아주 불편했고요. 그래서 좀 작고 컴팩트하지만 좀 더 내구성이 좋은 차, 그런 걸 찾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계속 말이 끊기지만 양해해 주세요. 둘이 같이 말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이상 20만 킬로를 달린 차를 제가 많이 운전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역시 10년 이상 혹은 15년 이상 20만 킬로에 가깝게 주행한 차들인데, 기존의 성능이 유지되는 차 혹은 기존의 성능을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유지하고 있는 차, 혹은 그 정도 탔지만 너무 불편하지 않은 전방에 차, 급 커브 구간입니다. 정비를 심각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은 차. 왜냐하면 정비를 심각하게 많이 해야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간단한 것들, DIY나 혹은 인근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망가지는 차,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처음에 갖고 있던 그런 컴팩트함, 단단함이 유지되는 차, 뭐 이런 거 설명이 뭐 말이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봤을 때 역시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랑 렉서스 차들이 전방에 그 급 커브 구간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특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 특성이라면 전방에 내구성이 급 커브 여전히 구간입니다. 유지되고 있는 느낌, 여전히 뭔가 덜렁거리지 않는 느낌. 그래서 그래요,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 뭔가 전방에 급 덜렁거리지 커브 않는 구간입니다. 느낌, 계속 뭔가 잘 꽉 조여져 있는 느낌. 그걸 특히 두 브랜드에서 느꼈어요. 물론 요즘 저는 아마 현대차, 특히 새로 나오는 뭐 산타페나 그랜저, 제네시스도 분명히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아직 못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제가 실험을 해볼 수는 없다 보니까 렉서스를 일단 선택하게 됐어요. 렉서스와 벤츠 둘 다 괜찮은데 적합한 차종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배기량, 그 다음에 사이즈, 그런 가격 등등을 고려해 보게 약 됐어요. 1km 전방에 시속 90km 구간입니다. 경보가 들리는 고속화 도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합한 차종이 렉서스에 있었고요. 벤츠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요즘 벤츠 하면 자꾸 먹방이 생각나요. 그래서 지금 차량을 고르게 됐고요. 그 중에서 사이즈가 과도하지 않고 편안할 수 있는 차, 약 500m 전방에 그리고 시속 90km 저희 구간입니다. 가족의 경제적인 예산과 맞는 차를 찾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IS 아니면은 ES 아니면 NX였는데 당연히 IS 아니면 NX로 줄었을 거고요. 근데 가끔 저희 가족이 타야 되는 차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NX로 오게 됐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마 제가 왜 이 차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NX의 일단 흔히 NX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차의 사이즈일 것 같아요. 우리 뭐 가격이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뭐 가격 대비 사이즈 값은 뭐 말하나 마나죠. 당연히 스타렉스죠. 스타렉스가 최고예요. 하지만 그보다 좀 더 뭔가를 더 원하게 되니까 카니발로 갈 수도 있고, 또 더 작은 차이지만 뭐 산타페나 혹은 투싼으로 갈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느 정도 RV를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NX는 RV는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CRV라고 많이 부르대요. 컴팩트 레저 비클. 그래갖고
그래서 올란도, 카렌스, 그 다음에 지금 NX 같은 차량들, 그 다음에 뭐 해외 차등들도 많죠. 최근에 뭐 나온 아큐라 RDX라든가 그래갖고 승용차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외곤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외곤을 약간 높여놓은 차가 요즘 CRV라고 불리는 차종일 것 같은데요. 승용차처럼 편하면서 편하다는 건 탑승이 타고 내리기가 편하지, 올라타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면서 승용차보다는 약간 높은 시팅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저지선거가 조금 높게 되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NX를 이제 고르게 됐고요. 제가 NX를 고르는데 뭐 하이브리드로 갈리는 제가 별로 없고요. 이유는 일단은 제 감성이 하이브리드를 원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선택한 차량은 주행거리가 1년에 10,000km 이하기 때문에 굳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을 했고요. 가솔린 모델이 아무래도 좀 저에게 더 매력이 있죠. 그리고 서스펜션이 스포츠하게 강화되어 있고 버킷 시트가 들어있는 F 스포츠를 고르게 됐고요. 근데 이건 뭐 주행 성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차를 갖고 뭐 쏠 일도 없고 그냥 하지만 감성이죠. 버킷 시트와 하단 서스펜션. 현재 이 차량은 뭐 앞에 재원에서도 말했겠지만 이 공차 중량이 2,5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마력이 2000cc 터보로 235마력. 미국에서는 235마력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238마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잘 달리지 않아요. 아마 제로백이 7초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타협한 차이지요. 네. 자, 그래서 이 차를 오늘까지 이렇게 좀 해봤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또 앞에 비디오에서 이미 달았고, 앞에 편에서도 또 뒤에도 좀 더 제가 내비게 부가로 추가될 것들이 한두 가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여러분과 대화를 하는 거는 여기까지로 하고, 마지막 차의 특성들을 좀 돌아보도록 하는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몇 개월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입이 안 풀어지고 버벅거리는데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로는 계속 재촬영을 합니다. 아마추어는요 이걸로 뭉개면서 이렇게 말로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마추어니까. 전방에 급